네. 오늘은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두 번째 시간. 이게 지금 단원이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과 과정을 보면 그 처음에 그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의 구성 물질 들어갈 차례인데 거기 중에 이제 이 두 번째 파트 됩니다. 책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교과서는 다 같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에서는 이제 뭐 생명체 다루는 겁니다. 별거 없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 텐데,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생명체. 생명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성 물질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적어볼게요. 뭐가 있느냐면 일단 물이 있습니다. 물, 그죠? 물이 있겠죠. 물은 이제 그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열이 크다.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기화열도 크고 기화열. 이거 뭔지 알아요? 비열이 이제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는 얘기고요. 기화열이 크다는 얘기는요. 기화가 될 때 필요한 열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안 돼요. 기화가 잘 안 되는 편이고 비열 온도 변화도 잘 안 되는 편이죠. 온도 변화가 적으면 체온이 유지가 잘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몸의 70%면 좀 많이 차지하는 거죠. 왜냐면 피 때문에 그래요. 피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 몸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이런 거 있죠.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거 있죠.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이라고 이제 합시다. 지질 안에 지방이 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써볼게요. 무기염류. 뭐 핵산. 책에 나온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되겠죠. 책에 나온 것들. 탄수화물 이제 당으로 들어간 것들 있죠. 뭐 포도당, 젖당, 뭐 엿당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탄수는 이제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는 이제 물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H2O잖아요. H2O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탄소화물은 탄소랑 수소랑 이렇게 해서 산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요 에너지원이고 이게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주 에너지원 배우셨죠? 주 에너지원 이런 거, 밥, 쌀 이런 거, 밀가루 주 에너지원. 이거 혹시 4kcal 알고 계시죠? 4kcal. g당 4kcal. 여기 보시면 단백질도 역시 g당 4kcal. 주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에너지를 내죠. 이런 거. 지질도 지질 안에 들어가 있는 중성지방의 경우 9kcal를 내죠. g당 9kcal. 그래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얘네들 있죠. 주 에너지원 영양소. 그래서 주 영양소라 그랬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들어갑니다. 지질 안에. 그러니까 원래 지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성지방,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인지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질 안에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중성지방 있죠? 중성지방이 너무 굵다. 항상 한다는 게 자, 따라라라 이렇게 중성지방이 이렇게 해서 9kcal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나 인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뒤에 나오긴 해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좀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드시 이제 외워야 될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성분이다. 성호르몬 다 아시죠? 설마 다 알아. 다 얘기 안 해도 알아. 그죠?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 성분이다. 생체막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생체막, 세포막 성분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이따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 항체, 그다음에 호르몬, 뭐 헤모글로빈 아시죠? 네.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효소 이렇게 이런 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면 우유나 뭐 이런 거 보충하시면 되겠죠. 생선 이런 거, 뭐 소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주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 성분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수화물은 탄소랑 그다음에 수소랑 산소랑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를 추가. 때에 따라서 황도 추가. 그러니까 단백질만 이제 영양소 중에 질소가 주요 영양소 중에 추가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 지질도 마찬가지로 탄소, 수소, 산소. 그쵸?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해 가시죠? 그다음에 무기염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작용 조절하는 건데 생리작용 조절인데 뭐 원소로 얘기할 수 있죠. 원소 뭐 그쵸?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칼슘 이런 원소 대부분 이제 금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트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핵산은 이제 뭐냐면 DNA하고 RNA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DNA와 RNA.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들 이런 거 유전 물질인 거 아시죠? 유전 물질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런 거 외우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단당류 이런 거 있죠? 학교에 따라서 외워라.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라 그러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당류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입니다. 젖당. 이당류는 뭐 엿당, 설탕, 젖당 이렇게. 젖당, 썰이. 자, 이건 갈락토스죠. 잠이 덜 깨서 그래요. 갈락토스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 녹말, 뭐 글리코젠 이거 글리세롤 아니고요. 글리코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셀룰로스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외워줘야 됩니다. 딱 보니까 되게 외울 게 많죠. 탄수화물 종류가 되겠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단당류 같은 경우나 이당류 같은 경우, 다당류 같은 경우에 이런 말도 한 번씩 나와요. 얘는 달다. 근데 얘들은 달지 않다. 요게 달지 않습니다. 다시. 자, 이렇게 지우고 요게 답니다. 단당류하고 이당류가 이제 달죠. 단당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당, 과당 같은 경우에는 달아요. 많이 달고 아니죠. 엿에 엿당 들어가고요. 설탕에 설탕 들어가고, 젖당에 젖당 들어가고, 그죠? 포도에 포도당 들어가고, 과일에 과당 들어갑니다. 어쨌든 다 달아요. 네, 이렇게 단당류하고 이당류는 좀 달고요. 그다음에 다당류는 안 달아요. 녹말 밥 있죠. 밥 안 달죠. 씹으면 달죠. 씹으면 이제 바뀌니까 엿당으로 바뀌니까 다는 거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대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얘기 좀 해드릴게요. 단백질하고 핵산 얘기 해드릴 건데 정리가 좀 필요하죠. 단백질. 자, 단백질에 반드시 나오는 건 요거예요.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R, C,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C, O, H, 그 다음에 N에 H에 H 요렇게. 자, 이게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을 그려놓은 겁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미안하지만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이 구조 자체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구조를 보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미노기. 아셨죠? 자, 여기 아미노기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미노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얘 있죠? 얘를 우리가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카복식이. 자, 아미노기, 카복식. 이 아미노기하고 카복식이 반드시 있어야 아미노산입니다. 알았죠? 없으면 아미노산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단백질의 단위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인데, 단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단백질이 만들어지려면 이 아미노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붙어서 똑똑똑똑똑 붙어가지고 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해 안 가신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비켜봐. 여기다가 R에 C에 H에 그 다음에 C O H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아미노기 지금 그리고 있죠. NH 두 개 이렇게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R에 C에 H에 자 C O H에 N에 H에 H가 이렇게 두 개 붙으면 아미노산 두 개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연결되면 이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킬 때 자, COH에 요 OH가 떨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NH에 여기 H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로 빠지죠. 그래서 이걸 물이 빠진다 해서 탈수 축합이라고 합니다. 탈수 축합 반응.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 거쳐지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O, C, N, H, OCN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요게 이렇게 연결되죠. 자, 어디 부분이냐면 지금 요 부분은 선생님이 자, 요 부분 있죠? OC 그다음에 NH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연결을 시켜놨죠. OCNH. 요게 이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미드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미드. 자, 폴리펩타이드 들어보셨죠? 예.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아지면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인데 여기에 아미노산 사이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다는 뜻으로 폴리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아미노산이 많아지면 물이 빠지면서 물도 많이 빠지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거 이제 색깔을 이렇게 지금 모양을 다르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 이제 아미노산이 다르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종류가 있어요. 한 20종류? 20여 종류가 있다고 하고요. 20종류가 있다 그러고 20종류가 지금 얘랑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킬기라고 하는데 얘를 곁사슬이라고 합니다. 곁사슬. 근데 이 곁사슬 자체가 바뀌어요. 근데 곁사슬이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종류가 바뀌고 이 곁사슬 종류가 바뀌고 어쨌든 요 아미노기랑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얘가 카복시기만 있으면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곁사슬의 종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20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접혀요. 접히고 구부러지고 이제 얘가 접히고 구부러지면 자, 접히고 구부러지면 지금 얘만의 구조를 갖게 되겠죠. 구조가. 그쵸? 그래서 완전 독특한 자기만의 고유한 입체 구조가 나오죠. 그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완성이 됩니다. 단백질이 완성이 되죠. 단백질의 종류도 많지요. 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다 외워야죠. 됐죠? 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이 하는 기능이 아까도 흐흐흐흐이고 이 단백질이 머리카락이나 뼈, 뭐 손톱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되겠죠. 머리카락, 손톱, 뭐 피부 이런 것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생체막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를 했으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요. 핵산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핵산. 핵산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핵산. 정리를 아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핵산. 핵산은 디핵산하고 디핵산, N 뉴클리어. 핵산, 엑시드, DNA하고 RNA가 있어요. 자, 종류가 DNA하고 RNA가 있는데, 자, 얘 단위가 있는데 핵산도 만들어지려면 기본 단위가 있어요. 걔가 뭐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노?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인산당 염기도 있습니다.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얘가 뭐라고요? 인산, 그 다음에 얘가 당, 그 다음에 얘가 염기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게 뉴클레오타이드라고요. 그러니까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 다시 원래 DNA가 이렇게 생겼어요. 뱅글뱅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죠. 이게 DNA죠. DNA가 두 줄이에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나선 구조, DNA가 RNA 말고. 그러면 이 이중 나선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지금 얘가 뉴클레오타이드죠. 얘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바퀴거든요. 한 바퀴가 DNA가 이렇게 해서 요게 한 바퀴인데 요 한 바퀴에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10개가 실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뿅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뿅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바퀴에 한 바퀴에 10개씩. 그 두 개니까 이중나선이니까 20개가 들어 있는 거죠. 뉴클레오타이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인산은 말 그대로 인산이 뭐냐? 그게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인산은 산성할 때 산성이고요. 당은 아까 얘기했죠. 포도당, 젖당 이런 거 할 때 당인데 이 당의 이름이 이거 외워야 돼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예요. 디옥시리보스. 오케이? 당의 이름이. 그다음 염기의 이름이 종류가 있는데 A, T, C, G 이런 게 있어요. 이 이름 외워야 됩니다.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사이토신, 뭐 타이민 또는 티아민, 구아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책 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지금 구조를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있는 게 뉴클레오타이드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DNA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많으면 이게 많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게 많죠. 그 많은 걸 뭐라고 하냐면 항상 앞에 폴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오케이? 네. 자, 그래서 DNA, RNA가 있다 그랬는데, 자, 선생님 다시 자, 여기다가 또 그려볼게요. 여기 인산,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염기. 이게 뭐라고요? 인산당 염기야? 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인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염기, 인산당 염기입니다.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이제 얘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게 이제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시다. DNA, RNA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산당 염기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인산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인산, 당, 염기. 그 다음에 인산. 이걸 왜 다 쓰는지 선생님 몰라서 적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외우라고 눈으로 보라고 적는 겁니다. 근데 이 당의 종류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의 이름이 있어요. 이 당의 이름이 기억납니까? 디옥시리보스고요. 자, RNA 거는요. 당의 이름이 리보스입니다. 리보스 아셨죠? 달라요. 그러니까 DNA, RNA 문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름이 DNA고 얘가 왜 RNA냐? 그러면 요건 디옥시리보스고요. 당의 이름이면 리보스, 그러니까 리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이 부분에는 탄소가 있는데 여기에 H가 붙었어요. 뒤에 여기에 탄소가 있고 H가 붙고, 자 이쪽 리보스 당 보시면 탄소가 있고 여기에 지금 O가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원래 구조상. 그래서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라고 하는데 1번 탄소, 2번 탄소. 2번 탄소에 수소만 붙어 있으면 디옥시리보스. 자, 1번 탄소, 2번 탄소. 여기 2번 탄소거든요. 꼭지점에는 항상 이렇게 탄소가 있거든요. 여기는 탄소 없습니다. 여기는 탄소가 없고요. 자, 이런 데는 탄소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요 2번 탄소에 5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5가 있으면 리보스, 없으면 딜리트 옥시전이 삭제돼 있죠. 산소가 삭제돼 있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입니다. DNA 당과 RNA 당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염기의 종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 T, C, G가 있고요. 여기에는 A, T 대신에 UCG를 씁니다. 그러니까 T 대신에 U가 들어가 있던 거, 우라질이 아니고요. 우라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RNA. 이거는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지금 아까 DNA는 얘네들이 그릴 때 이렇게 아이패드에 침이 튀지? 자, 이렇게 DNA는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RNA는 단일가닥, 이래요. 단일가닥.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넘겨보면 요게 이제 이런 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DNA가,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결. 이 연결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연결 부위가 어떻게 생겼냐? 자, 재빠르게 그려볼게요. 인산, 당,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인산, 당, 염기. 자, 인산,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릴게요. 이렇게 인산, 여기는 염기,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인산. 원래 반대쪽 거는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자, 이 거꾸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연결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분이 DNA의 한쪽, 요 뉴클레오타이드 보십니까? 이렇게 요게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 있고요. 여기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 여기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요 부분과 이 부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선생님 지금 강조할 건 뭐냐면요. 얘가 염기예요. 염기. 그 다음에 여기 염기와 염기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염기.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 염기와 염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가. 그래서 얘가 만약에 A면요. 여기 T입니다. 얘가 만약에 C면요. 이건 G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상보결합이라고 하죠. 상보적 결합 또는 상보결합이라고 합니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뜻이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A와 T가 상보적 결합이고요. C와 G가 상보적 결합이죠. 이해 가셨죠? 제가 왜 요거는 얘는 이중 결합이고요. 얘는 실제로 함중 결합이에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은 좀 빡돌게 하시는
빡돌게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화학 하시는 분들은 수소결합, 수소결합까지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수소결합 아셨죠? 네, 수소결합이 3개. 얘는 수소결합이 얘가 2개죠. A랑 T랑 2개. 그다음에 C랑 G가 3개라는 것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수소결합은 이제 화학 하시는 분들은 더 깊게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지금 계속 정리를 해드리는데 다 외워야 돼요. 핵물은 좀 기본적으로 외울 게 많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지금 여기가 염기와 염기와의 결합이 여기가 지금 수소결합입니다. 지금 녹색으로 하는 거 보이죠? 여기 지금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이건 지금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얘네들 상보결합. 상보결합이라는 말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상보결합. 이해 가셨죠? 그래서 DNA하고 지금 RNA 즉 핵산을 얘기했습니다. 핵산. 이해 가시죠? 예, 핵산. 유전 물질입니다. 유전 물질. 그다음에 핵산하고 지금 단백질의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다음 시간에 신소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다 이제 완벽하게 외워놓고 지금 말을 적게 한 게 아니죠. 할 말이 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쵸? 지금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면 요거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요 아미노산 구조를 못 그리잖아요. 단백질입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죠. 요거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핵산의 이런 DNA, RNA의 차이점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공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생물은 암기가 돼 있으면 틀릴 수가 없죠.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백봉 백현영 선생님이었습니다.